네, 제가 탑재한 소설 중에 두 번째 소설 원형의 페어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 거고요. 겸사겸사 책이 옆에 있으니까 옛날에 나왔던 이제 90년대에 제가 대학생일 때 나왔던 보르헤스 전집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 1권이 불안당들의 세계사 요게 이제 보르헤스 첫 사실 소설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권 픽션들인데 역자도 바뀌고 표지도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권 알렙. 요 2권하고 3권이 대표적이어가지고 요거는 지금 세계문화 전집으로도 나와가지고 있고, 그리고 4권 칼자비들, 그 다음에 5권 셰익스피어의 기억 이렇습니다. 제가 요거를 또 보여드린 이유는 표지 디자인이 예뻐가지고 요거 이제 박상순이라는 시인 겸 이제 미대를 나온 시인이자 당시 이제 이 민음사 편집자였던 박상순 선생님이 이제 디자인을 하셨는데 그 당시 90년대 북 디자인으로는 굉장히 세련된 그런 것이었고 그 보르헤스의 환상적인 그런 지적이면서도 환상적인 소설 세계와 잘 맞아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여기 표지 그림인데 애셔 그림입니다. 근데 애셔 그림하고 이 보르헤스 세계가 소설 세계가 상당히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을 원형의 페어들이 특히 그런데 작가는 여기 실린 소설, 그 탐정소설 말고는 다 환상소설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환상적인 거, 브루에스식 환상소설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원형의 페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것은 줄거리 굉장히 간단합니다. 회색빛의 남자, 이제 마법사인데, 이 사람이 그 남부에 옵니다. 남부의 어느 지역에 오는데, 여긴 다 페어인 거예요. 근데 과거에 신전이 있었고, 이 신전에서는 한때 불을 이제 숭배했던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폐허만 있죠. 그리고 무엇 때문인지 이 남자는 온몸이 다 이제 상처투성입니다. 아물고 있는 중이고. 근데 그 신전 폐허에 이제 폐허가 되어버린 신전에서 이만한 구덩이 같은 거를 이제 담벼락 밑에서 구멍을 이제 찾아냅니다. 이게 매장용 구멍인데 거기 들어가서 자요. 나뭇잎을 이제 뒤집어서 이렇게 쓰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태적이고 현실적인 삶 그런 건 이제 거의 사실 없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면 목표가 있어요. 근데 자기의 목표는 초자연적인 것이긴 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한 명의 사람을 꿈꾸고 싶었다. 그는 아주 자세하고 완벽한 꿈을 꾸어 현실을 기만하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자면서 꿈을 꾸고 그 꿈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를 만든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목표입니다. 근데 뭐를 하려고 해도 일단은 살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있으면 먹어야 되는데 뭘 먹고 사냔 말이에요. 근데 쌀과 과일만 먹고 사는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시주 갖다 바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물질적인 욕구는 최소화시킨 상태로 이제 오로지 자고 꾸는데 꿈꾸는 데만 이제 집중을 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꿈이었다. 그러나 꿈이 차츰 논증적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그래서 논증적 성격의 꿈. 이런 이제 언어 조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가 나와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있는데 되게 똘똘합니다. 얘네들은 적합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말을 안 듣는 학생이 한 명이 있어요. 아, 저 애다. 저 애를 말하자면 꿈을 꾸어서 꿈을 통해서 어떤 존재로 만들어야겠다 싶은데 제가 좀 놓친 걸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꿈이 갑자기 단절이 되는 것 같아요. 꿈에 단절이 있고 이 마법사는 무수한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잠을 자고 꿈을 꿈으로 해서 새로운 존재를 탄생시키는 그의 시도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실패로 끝났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 포기를 하고 심지어 잠자는 것, 꿈꾸는 것도 포기를 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신전에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불이니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요. 어렵고요. 굉장히 그 고통을 받습니다. 자기가 이제 잠을 자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강물로 몸을 정화하고 보면 하늘엔 달이 떠 있고 그래서 이미지가 굉장히 동양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꿈을 꾸지 않겠다, 잠을 자지 않겠다라고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자마자 잠이 옵니다. 그러고서
드디어 살아 움직이고 따뜻하고 비밀스럽고 주먹만한 크기에 아직 얼굴도 성별도 없는 한 인간 육체의 어둠 속에 있는 석류빛 심장을 꿈꾸기에 이른다라고 71쪽인데 그 심장을 먼저 꿈꾸게 된다. 요게 이제 나름대로 배아에서 태아로 갈 때에 그런 발생학적인 공부를 보레스가 이제 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 묘사 굉장히 상세해요. 폐동맥을 꿈꾸고 두개골과 눈꺼풀을 꿈꾸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카락을 만드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하나 이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머리카락을 또 만드는데 되게 해서 아무튼 소년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아직까지 깨어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또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잠을 자고 계속 해가지고 드디어 꿈꾸는 소년이 이제 잠에서 깼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얘가 깨어났다고 해서 완성된 인격체가 되는 게 아니니까 계속 이런 거 저런 거를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복선이 있는데 여러분 73쪽입니다. 가끔씩 그는, 그러니까 이 마법사는 이런 모든 일이 이전에 이미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에 불안해했었다. 여기서 이 소설의 이제 마지막 그 결론이 예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복선인 거죠. 아이를 훈련시키면서 이 마법사는 자기 아들이 태어날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 혹은 아마도 태어나고 싶어 안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씁쓸해한 기분으로 깨달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됨의 어떤 그런 느낌 같은 것도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되게 지적이고 메타포릭하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 교육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얘는 떠나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성장했거든요.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아이가 자신이 환영이라는 것을 절대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처럼 한 명의 인간이라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억을 싹 다 지워버립니다. 기억을 전부 다 말소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얘는 드디어 이제 사람으로 이제 되게 되는데 아이가 이 사람의 이제 영혼을 먹고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설정 자체도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신화에 그런 것들이 또 많으니까 미네르바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머리에서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에서 태어났네 어디서 태어났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니까 아주 없는 설정은 아니지만 아무튼 되게 오묘하게 잘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덧붙이는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이 투영된 것이라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치욕이고 혼란스러운 것이 아닌가. 모든 아버지는 자기가 낳은 아이 괄호치고 자기가 그 탄생을 허락한 아이가 행복하게 사는지 아니면 매우 착잡한 삶을 사는지에 관심을 보인다. 그러니 1000하루 동안의 비밀스러운 이 밤 내내 자기 아들의 모든 신체 기관과 모든 특징들을 일일이 생각했던 제가 지금 잘못 뭔가 적였는데 뭐가 마법사인가 이게 아들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제가 좀 너무 급하게 타이핑을 해가지고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75쪽인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로서의 느낌 이제 이런 것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보다 더 부각되는 건 바로 이 부분. 누군가의 꿈이 투영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꿈과 관념의 산물이다. 이거는 존재가 아닌 거잖아요. 그냥 환영인 거잖아요. 그림자고. 그거는 굉장히 불쾌한 거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느낌을 갖지 않도록 이제 기억을 말소시킨다. 또 하나 인상적인 대목은 1000하루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석류빛 심장을 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완성된 몸을 갖게 되고 깨어나고 독립적인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되기까지 1000일. 그래서 1000일야가 저는 바로 딱 떠올랐거든요. 그 수치도 인상적이고 그 다음에 모든 아버지는 자기가 낳은 이 표현도 인상적인데 괄호치고 자기가 그 탄생을 허락한 아이 이 표현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니까 남자로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몸으로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꿈을 통해서 낳은 거니까 또 이렇게 이런 표현이 더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인데 화마가 부활합니다. 이게 여러분 불의 신전이었잖아요. 지금 폐허가 돼 있고 한때 엄청난 화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불이 이렇게 이제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망치려고 해요. 불을 피해서 도망치려고 하는데 아니다. 저게 나의 운명을 지금 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오는구나 하고 걸어 들어갑니다. 불 속으로. 그리고서 저는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죽음이 자기의 노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그리고 그의 작업을 용서하기 위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불길을 향해 걸어갔다. 불길은 그를 쓰다듬었고 아무런 열기도 없이 아무것도 연소시키지 않은 채 그를 불로 뒤덮었다. 안도감과 치욕감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는 자기 역시 그를 꿈꾸고 있던 또 다른 사람의 환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앞서 그 제가 복선이다 하고 읽어드린 거 있잖아요. 이건 좀 어디선가 본 것 같아 하는 그 기시감이 사실은 이제 이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 나의 운명의 반복, 소설 플롯의 반복, 모든 것은 돌고 돈다라는 거. 어떤 게 현실이고 어떤 게 꿈인지 환상인지, 그 다음에 나, 너, 이 주체와 객체, 대상과 주체와의 관계도 애매하고, 모든 것이 뭡니까? 원상과 분신, 이게 확실히 정해져 있으면 되는데 너도 분신이고 나도 분신이고 너도 환영이고 너도 환영이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창작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보르헤스의 우리가 이제 그 창작 전반을 아우르면서, 물론 아우르면서 지금 공부가 된 건 아닌데 적용을 해보면, 이 사람은 너무 많이 읽은 거잖아요. 제가 그 바벨의 도서관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아주 많이 읽었다고 자부할 만한 몇 안 되는 이제 사람인데, 과연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이 있는가? 하늘 아래, 땅 아래, 정말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 진짜 새로운 게 있는가? 그거를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생각했을 것 같고 좌절도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쓰는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많이 쓸수록, 자세하게 쓸수록 그 원전의 질 나쁜 모방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통렬한 자의식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있었던 것 같고, 나아가서 내 존재 자체도 그런 패러디가 아닐까, 희화가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의문을 좀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요 부분은 제가 그 올려드린 자료를 보시면 나보코프를 읽으면서 이제 많이 생각했던 건데, 그래도 나보코프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런 것들을 좀 직접적으로 발언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보르헤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픽션들은 계속 다시 읽어보고 있는데 너무 어렵고, 솔직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의 1차적인 발언들을 작가가 잘 던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떤 정서가 그렇게 잘 표현되지는 않고, 그래서 그냥 쓰여진 텍스트만 놓고 이제 보는 건데, 동령적인 사고, 뭐 간단히 장자의 그 호전몽이라든지 내가 진짜 꿈속에 뭐 나비인 건지 뭔지 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둘 수 있는데, 마침 책이 있어서 요런 책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중국의 고전인데요. 포송용이라는 사람이 쓴 요제지인데, 이게 쉽게 읽을 건 아니에요. 요게 1권이고 여러 권이 이제 쭉 있는데, 보르헤스가 편집해서 그 펴낸 책에 이 포송용의 책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 한 학생이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여기 그 우리가 읽는 요 원형들의 페어,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보게 될 그 두 갈래 오솔길, 그것도 이제 저기서 모티프를 가져왔다는 거를 이제 암시를 해줬는데, 제가 더 찾아봐야 되는데 저 정도 힌트를 줬으면은 저거 다 이제 읽지를 못해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모티브가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거나 저 많은 독서 위에서 이제 이 작품이 탄생을 했다는 게 이제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리지 않아요. 완전 잡식성입니다. 유럽 고전만 읽는 게 아니라, 앞서 그 피에르 메나르에서 봤던 돈키호테 이것만 읽는 게 아니라, 이제 저런 그 요제지 같은 저런 이제 동양 고전까지 쭉 아우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원형의 페어들은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도 조금 감아듣기를 바랍니다.